안녕하세요. 허 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만약에 시청자 여러분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가까운 곳에 같은 음식을 파는 식당이나 프랜차이즈가 오픈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사장님들이 운영하는 식당이 독보적인 맛과 가격, 서비스, 이 3박자가 잘 갖추어져 있고 단골 손님도 꽤 많다. 이러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장님들 대부분은 옆에 어떤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온다고 하면 걱정부터 되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 가게만의 장점도 없고 내 스스로 느끼기에 자신감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근처에 새로운 가게가 오픈을 하고 프랜차이즈가 생긴다는 것은 그곳이 유동인구도 많고 상권도 꽤 괜찮은 편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권이 좋은 곳에는 당연히 월세도 높겠죠. 설상가상으로 사장님이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도 많이 들였다면 그냥 손 털고 나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 정도 돈을 투자했는데 옆에 새로운 프랜차이즈가 들어온다. 이런 고민을 아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은 상담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주위에서는 홍보에 더 집중해라. 조금만 더 참아봐라. 신제품을 개발해봐라.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말들, 긍정적인 말들을 쉽게 조언합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 삼겹살, 치킨, 분식점 이 세 가지가 진짜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뉴죠. 호불호도 없고. 그리고 음식점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것이 커피 파는 카페예요. 진입 장벽이 낮은 창업 1순위 매장이라는 것이죠. 이런 매장을 오픈하면 경쟁 점포가 당연히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쉽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좀 특이한 음식을 파는 이색 음식점은 좋은 선택일까요? 어떻게 보면 쌀국수도 이색 음식점인데 제가 쌀국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색 음식점은 매니아만 있지 일반인은 거의 먹지 않아요.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자리를 잡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유행하는 아이템은 어떨까요? 예전에 명랑핫도그나 홍루이젠 이런 브랜드들이 한때 유행을 했습니다. 이런 브랜드들을 오픈하는 사장님들 특징이 단기간에 바짝 벌고 권리금 받아서 다음 주자한테 팔아버리는 그런 전략을 쓰는 사장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오픈하신 사장님은 돈을 벌어요. 그런데 그 가게를 두 번째로 인수하고 세 번째로 인수하신 분들은 크게 돈을 못 벌고 오히려 빚만 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유행 아이템들은 단점이 유행이 끝나면 내 가게도 끝난다는 겁니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바로 옆 식당이 내 경쟁자였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시대에는 옆 식당뿐만 아니라 다른 멀리 있는 식당도 경쟁자가 됩니다. 배달의 민족 들어가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옆 동네 음식점이 내 경쟁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배달 사업이 크게 발전하면서 요즘은 가게 위치에 대한 경계가 좀 많이 무너졌어요. 저도 생각만 하고 있지 실천은 못하고 있는 게 배달인데요. 작은 가게가 매출을 올리는 방법이 포장하고 배달을 꼭 해야 됩니다. 홀이 작기 때문에 홀 손님만 받아서는 매출에 한계가 있어요. 매장 근처에 비슷한 메뉴를 판매하는 업체가 들어온다. 이런 소문이 들릴 때 배달을 시작하는 게 적절한 대응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쟁 업체가 발생하거나 장사가 잘 안 될 때 가격 인하나 신제품 개발은 저는 추천하지는 않아요. 가격 인하 같은 경우는 제 살 까먹기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신제품 개발 같은 경우에는 메뉴가 추가되면 주방 동선이나 재료 손질이나 이런 것들에서 일거리가 많아지더라고요. 신제품이 완전히 대박이 나면 되는데 신제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경우에 100분의 1, 1000분의 1 정도만 성공을 하고 대부분 신제품이 크게 효과를 못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싸고 맛있으면 장사가 잘 된다. 단골도 많이 생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데 맞아요. 싸고 맛있으면
장사가 잘 돼요. 그러나 영원한 단골은 없습니다. 내가 삼겹살, 갈비 이런 거 파는데 옆에 유명한 명륜진사갈비가 들어와요. 내가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같은 건물 1층에 스타벅스가 들어와요. 이렇게 내가 운영하는 매장 바로 옆에 명륜진사갈비나 스타벅스가 들어온다. 이럴 때는 뭐 손 털어야죠. 뭐 별 수 있겠어요? 이거 백종원이 와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저는 너무 유명한 프랜차이즈는 스폰지에 비유합니다. 물 빨아먹듯이 손님을 완전히 다 빨아먹어요. 손님 중에 가끔 특이한 멘탈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너무 유명한 건 싫어. 나만의 굿즈가 좋아. 이런 손님들이 있긴 한데 너무 소수예요. 이런 손님들이 주시는 콩고물만 받아먹어서는 이 가게 운영 자금이 안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이 난 이 가게가 좋아.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기분은 좋지만 돈은 되지 않습니다. 나는 내 가게를 창업하는데 돈도 많이 투자했고 아직 계약 기간도 많이 남았다. 그러면은 업종 변환이 차선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무조건 이거를 팔 거야. 이렇게 해서 창업을 시작하면 주저앉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팔고자 하는 게 A가 주력이었어요. B는 서브였어요. 근데 막상 오픈을 하니까 B가 메인이고 A가 서브가 됐어요. 그때는 바꿀 수도 있고 영업이 잘 안 될 때는 아예 가게를 뜯어 고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픈을 하셔야 될 거예요. 1층에 스타벅스가 들어오는데 내가 계속 커피 전문점을 고집하면은 내 가게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분식점을 하든지 뭐 배달 전문으로 하는 어떤 것을 계획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안 된다면 난 다른 걸 할 여력이 없다 그러시면 가게를 내놔야죠. 싸게 내놔서 빨리 팔리게 해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난 안 돼. 이런 생각하다가 정말 안 돼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강한 바람에 나무는 부러지지만 벼는 흔들립니다. 그런데 진짜 강한 바람, 태풍 불고 나서 논에 가보세요. 벼가 쓰러져서 일어나질 못해요. 태풍이 오기 전 고요할 때 내 가게와 상품을 재정비하시고 도저히 맞서지 못하겠다 싶으면 태풍을 피해서 도망가세요. 잠시 엎드려 있다가 다시 일어서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장사 공부, 자기 성장에 관심이 많으시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이상 허 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